중동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수백 대가 밤하늘을 뒤덮던 그날 새벽,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방공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매일 밤 날아오는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40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무투 400문 긴급 요청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납기로. 수화기 넘어 한국에서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무투는 현재 전량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규 납품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던 한국이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을 조용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무기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을 한 발에 고작 몇천 원의 전기값으로 격추해버리는 레이저 대공 무기. 한국은 그것을 천광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간 한국 무기를 무시하다가 30조 원의 기회를 날린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25년간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알 만수리입니다. 올해 54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방산회특국에서 부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칼리드 알 만수리. 그 사람이 한국 무기를 우습게 보다가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가장 방공이 취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과 함께 말입니다. 25년간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 채 반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어젯밤 이란 드론이 몇 대나 날아왔는지, 이웃 나라들이 어떤 무기로 드론을 막았는지, 그리고 한국이 또 어떤 나라에 무기를 팔았는지. 창밖으로는 아부다비의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언제나 눈부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흐립니다. 아내 파티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뉴스 보고 있어요? 응. 또 한국 이야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일 아침 같은 뉴스를 보면서 매일 아침 같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큰아이 아흐마드는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방산공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국방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은 되지 마라. 제발. 아버지처럼 선입견으로 시대를 놓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이 마리암은 올해 17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가끔 아빠, 왜 요즘 집에 일찍 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바뀐 게 있어 라고 얼버무립니다. 동료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위로 메시지가 오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다 아는 얼굴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괜히 먼 길을 돌아갑니다. 설명하기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의 일입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2층 방산획득 대회의실. 그곳의 공기는 에어컨이 만들어낸 인공 냉기와 진한 아라비아 커피 향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아랍에미리트 국기와 각국 국기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제안서 묶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각국 방산 기업의 로고들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프랑스의 다소,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바에 시스템즈. 그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 방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 구석 자리에
한국 측 대표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두꺼운 서류 묶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한국 사람들이 11년 후 제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201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막 방산획득국 부국장으로 승진한 참이었습니다. 45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관료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안보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를 구사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미국 F-16 전투기 80대 도입 계약,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공 시스템 계약, 프랑스 군함 구매 협상 등 굵직한 계약들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그날 세미나는 중동 지역 방산 협력 확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측이 주요 자리를 차지했고 한국은 말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압둘라 빈 자이드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62살의 베테랑 군인으로 1990년대 걸프전을 직접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분이었습니다. 빤히 보이는 허풍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모하메드 알카비 과장이 있었습니다. 36살로 저희 직속 부하였습니다. 분석력이 뛰어나고 꼼꼼한 친구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으로 패트리어트 PAC-3의 요격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프랑스가 다음이었습니다. 라팔 전투기의 실전 투입 사례. 영국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자 수십 년의 실전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회의실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박재원이라는 50대 초반의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디펜스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방공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부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만든다고? K9 자주포니 K 전찬이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미국이나 독일 제품과 진지하게 경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발전한 나라가 만든 보조적인 무기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압둘라 장군이 제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칼리드, 한국 무기 실제로 써본 나라가 있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변 몇 나라들이 소량 구매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검증이 안 됐어. 우리같이 이란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가 검증 안 된 물건을 쓸 수는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개별 미팅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다소 측과의 미팅을 연달아 잡았습니다. 한국 측 테이블에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모하메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자료를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격이나 납기 조건이 꽤 좋은 것 같던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우리는 최고를 써야 해. 한국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검증도 안 됐고. 하지만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모하메드, 우리가 이란을 상대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7일 전 검증된 무기가 필요해. 지금은 그게 미국이고 유럽이야.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 측의 접촉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무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ADX 방산 전시회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재원 씨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매번 저는 예의 바르게 응대하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개량형 제안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30분 시간을 내줬습니다. 박재원 씨와 동료 2명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준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지난 세미나 이후 저희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드론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란이 드론 전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론 대응이라고? 이란 드론은 우리 패트리어트면 충분히 막는다. 굳이 한국 시스템을 쓸 이유가 없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납기, 가격, 기술 이전, 사후 지원. 이 네 가지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박재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자료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봄, 저는 제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추가 도입, 8기 배터리에 미사일 포함해서 총 5조 3천억 원 규모. 아랍에미리트 방산 조달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서명식은 아부다비 리츠칼튼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을 뿌리는 화려한 공간에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과 미국 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축배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압둘라 장군, 모하메드 과장, 동료들과 함께 호텔 루프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란이 뭘 보내도 이제 우린 끄떡없어. 우리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멀리 텔레비전 화면에 한국 뉴스가 흘렀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선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7년 가을, 한국 측에서 또 한 번의 제안서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천무 시스템의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천무의 점,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거리 80km로 확장, 정밀 유도 기능 추가, 드론 대응 능력 대폭 강화, 가격은 미국 히마스의 70% 수준.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덮었습니다. 히마스가 있는데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있나? 미국이나 유럽이 쓰지 않는 시스템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아. 제 책상 서랍 안으로 그 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에는 한국 측 제안서가 이미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모하메드 과장이 한국 관련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기반 방공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술 시연 단계였지만 원리와 방향성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실용화되면 드론 대응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웃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그게 지금 실용이 됩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도 이 분야에서 수십 년째 연구만 하고 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방향으로. 모하메드,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그것이 저희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후배들에게 이렇게 훈시하곤 했습니다. 국방부 신입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를 살 때는 브랜드를 봐야 합니다. 검증된 브랜드. 미국, 유럽, 수십 년 실전을 거친 무기들. 이것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납기가 빠르다고 해도 검증이 안 된 무기는 위험 부담을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아는 것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한국을 가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4년 후에 알게 됩니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방산 시장이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바빴습니다. 예산 재편, 인사 이동, 미국과의 협정 갱신. 한국 측 제안서는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과장이 한 번씩 꺼내보자고 했지만 저는 매번 손을 저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란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드론 시험 비행을 부쩍 늘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패트리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모하메드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신문 기사의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천무위 다연장 로켓 시스템 218문 도입 계약 체결. 계약 금액 7조 8천억 원. 저는 눈을 다시 봤습니다. 218문, 폴란드가? 예, 국장님.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수출 계약이라고 합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긴급하게 무기를 사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납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납품한다고요. 저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래도 폴란드는 나토 국가인데 납기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덜 된 무기를 사겠어. 나중에 후회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급한 나라가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루마니아도 한국 천무위 54문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10월에는 에스토니아, 6문 계약 뉴스가 나왔습니다. 12월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지역 패권을 다투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중동의 맹주. 그 나라가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메드 과장에게 한국 방산 전반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82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저는 숫자들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였습니다. 2018년 28억 달러, 2019년 33억 달러, 2020년 30억 달러, 2021년 70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2022년 1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한 해에 22조 원어치 무기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 전해의 2.5배.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납기 비교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한 배터리 납기. 계약 후 최소 3년에서 5년. 한국 천무이점. 계약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절반도 안 걸렸습니다. 가격 비교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 400만 달러, 약 52억 원. 한국의 비교 가능한 유도 로켓 150만 달러 내외. 기술 이전 비교였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극히 제한함. 한국은 현지 생산,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유연함. 사후 지원 비교였습니다. 미국 무기 부품 수급 대기 시간 평균 18개월. 한국 무기 부품 수급 대기 시간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저는 이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제가 2016년 그 회의 때 박재원 씨에게 직접 내건 조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납기, 가격, 기술 이전, 사후 지원. 저는 그 네 가지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것들을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잊고 있는 사이에.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청명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해서 최신 제안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늦은 첫 번째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2023년 초 박재원 씨의 후임이라고 소개한 김동연 씨와 화상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는 반갑게 응했습니다. 미팅에서 천무이 최신 사양과 가격 조건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내부 보고를 올리자 장관실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왜 한국 무기를 또 사느냐.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신호를 잘못 줄 수 있다. 예산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결국 검토 보고서는 반려됐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내부 사정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씨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2024년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청광 레이저 시스템 자료도 함께 받았습니다. 모하메드 과장이 흥분해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입니다. 드론 격추 비용이 전기값 수준입니다. 저도 이번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에서 막혔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해라면 2025년 예산이었습니다. 2025년 2월 7일 새벽 3시였습니다. 다음 해 예산 논의가 막 시작되려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숙면 중이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밤 공기는 사막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내 파티마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이란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채로 옷을 걸치고 뛰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랍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폭발음, 경보 사이렌, 현지 기자의 격양된 목소리.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화면은 이미 빨간 경고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바그다드, 시리아 데이르에 조르, 바레인 만나마의 미군 기지 6곳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복합 공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샤헤드 136 자폭 드론 220대 이상, 탄도미사일 34발, 지리도 위에 붉은 화살표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옆에 선 정보국장 타리크 아라시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이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 동시다발적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미군이 패트리어트와 사두로 대부분을 요격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드론 1대를 잡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서 2발이 소모됐습니다. 드론 220대를 상대하자 기지당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한 번에 수십 발씩 사라졌습니다. 미군은 즉시 동맹국들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분담해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재고의 15%를 내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6주 동안 이란은 5차례에 걸쳐 드론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규모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것, 지역 동맹국들의 방공 자산을 고갈시키는 것. 이란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샤헤드 136 드론 한 대 가격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억 원. 이란 드론 1대 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비용 비율이 200배입니다. 이란 드론 100대를 보내면 이란이 쓰는 돈은 26억 원. 요격하는 우리 측 비용은 최소 5,200억 원. 20배 차이. 이란은 이 비대칭 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계속 보내는 것만으로 우리를 재정적으로 소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이 구조가 계속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역 방공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모두 방공 자산 긴급 확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무기의 납기.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 절차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의회 통보, 동맹국 협의, 기술 이전 조건 검토, 환경 영향 평가,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자국 군대 납품이 이미 밀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방산 공장을 이미 최대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주요 실무자 8명이 모였습니다.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6개월 내로 드론 대응 방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모하메드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국장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천무위가 드론 대응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납기도 18개월 이내이고요. 압둘라 장군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드디어 10년 만에 저는 진지하게 한국 무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천무위 정식 명칭 K139 천무 개량형의 스펙이었습니다. 사거리 80km, 1문당 로켓 12발 탑재, 정밀 유도 기능 기본 장착, 소형 드론 및 중형 드론 대응 기능 추가, 미국 히마스 시스템과 동급 성능으로 평가받는 중, 납기 계약 후 12개월에서 18개월, 가격 1문당 약 60억 원으로 히마스 대비 70% 수준. 저는 즉시 한국방위사업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탓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번호를 이제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탓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천무두 시스템 400문 긴급 요청, 가능한 한 빠른 납기, 그리고 3일 뒤 한국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면서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릿했습니다. 현재 천무두 시스템은 기존 계약 물량 전량이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추가 생산 라인 확대 없이는 신규 납품이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산 라인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인력 충원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7년 이후, 저는 지금 드론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7년이 얼마나 먼 미래인지를 실감했습니다. 모하메드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전량 소진이라는 게 정말입니까? 어디서 다 가져갔습니까? 그가 정리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폴란드 218문 계약 완료, 추가 50문 옵션 보유, 루마니아 54문 계약 완료, 에스토니아 6문 계약 완료, 사우디아라비아 72문 계약 진행 중, 이라크 36문 구매 협의 완료, 모로코 48문 계약 완료, 말레이시아 36문 계약 진행 중, 이집트 60문 구매 논의 중. 저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더했습니다. 합계 580문 이상, 문당 약 60억 원. 총액으로만 3조 5천억 원이 넘는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없이.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10년 전 제 서랍 속으로 들어간 한국 제안서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모하메드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천광이라는 이름의 무기입니다. 레이저 대공 방어 시스템입니다. 저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요? 그게 지금 실용적으로 작동합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까? 한국 측이 실물 시연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틀어봅시다.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저는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과장과 단둘이 회의실 스크린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어느 사격장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멀리서 작은 드론들이 날아왔습니다. 처음 하나, 그 다음 2개 동시에,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로. 차량 위에 탑재된 장비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갔습니다.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쓰러졌습니다. 5초, 4초, 3초. 화염이 일면서 추락했습니다. 연속으로. 쉬지 않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봤습니다.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더 떨어지고 세 개가 동시에 접근해도 차례로 격추됐습니다. 그것도 소리도 없이, 연기도 없이. 저는 모하메드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편집된 영상입니까? 합성인가요? 한국 국방부 공식 공개 영상입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격추 시간. 드론 한 대당 평균 4초에서 6초.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화면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회 격추 운용 비용 전기 소모량 기준 1,000원에서 2,000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드론 격추 비용 52억 원, 천광 레이저로 드론 격추 비용 2,000원 차이가 260만 배입니다. 이란이 드론 100대를 보내면 우리는 5조 2천억 원을 씁니다. 하지만 천광이 있으면 20만 원으로 막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방정식 자체가 달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란의 드론 비대칭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방위사업청에 정식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사흘 후 화상 연결이 됐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김동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천광 블록한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천광의 공식 재원이었습니다. 출력 20kW, 유효 사거리 3km, 연속 발사 가능, 대응 표적, 소형 드론 전 기종, 중형 드론, 소형 보트, 저속 항공기, 악천 후 보안을 위한 보조 추적 레이더 결합 방식, 운용 인원 2명, 차량 탑재형으로 기동 가능. 저는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기상 조건 제한은 어떻습니까? 짙은 안개나 강한 폭우에서는 효율이 일부 떨어집니다. 현재 블록 2개발을 통해 전천 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 2는 2026년 말 완성 예정입니다. 납기는요? 블록 한 시스템은 현재 양산 단계입니다. 한 개 포대 단위로 계약 후 18개월 내 납품이 가능합니다. 한 개 포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레이저 발사 유닛 4기의 지휘 통제 차량 1대, 발전 차량 2대, 정비 지원 차량 1대로 구성됩니다. 저는 잠시 계산했습니다. 가격은요? 한 개 포대 기준 약 350억 원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52억 원, 천광 한 개 포대 350억 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7발 값으로 천광 포대 한 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광은 그 이후로 드론을 전기값만으로 무제한 격추합니다. 수명 기준 20년으로 계산하면 비교 자체가 의미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시스템, 이것을 2018년에도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기술 검증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양산 체제를 갖추고 실전 배치까지 마쳤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제대로 검토했다면 지금쯤 이미 운용 중이었겠네요. 제가 혼잣말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김동현 담당자가 뭔가 말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외면해 왔는데도 그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화상을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광 20개 포대 계약 진행합시다. 그리고 장관님께 보고 드립시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우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아랍 언론을 통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차를 멈췄습니다. 계약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천무이 72문 계약 완료. 계약 금액 4조 3천억 원.
추가로 천광 레이저 시스템 20개 포대 도입 계약. 계약 금액 7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생산 라인 구축 협약 포함.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다. 4조 3천억 원에 7천억 원. 합치면 5조 원. 우리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번에 5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과 맺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청했다가 물량이 없어 거절당한 바로 그 무기들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이번에는 이라크 뉴스였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한국과 천무위 36문과 천광 8개 포대를 패키지로 계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 금액 1조 8천억 원. 기술 이전 포함. 이라크. 이란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한국 무기를 선택한 나라. 그 의미가 컸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영국 방산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천광 레이저 시스템, 중동 드론 방어의 게임 체인저 등급, 미국 및 유럽 경쟁 제품 대비 비용 효율성 100배 이상 우위, 이란의 드론 비대칭 전략을 무력화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저는 이 기사를 스크린 앞에서 3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업계 전문가의 코멘트도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양산 체제를 갖출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천광은 드론 비대칭, 전쟁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혁신적 솔루션이다. 패트리어트 의존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천광 기술을 처음 구상한 것이 2013년이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레이저 무기,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웃던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이미 진지하게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맑고 청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이 유난히 높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소식을 종합해보았습니다. 폴란드 천무위 218문 계약 완료. 약 7조 8천억 원. 루마니아 천무위 54문 계약 완료. 약 1조 9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천무위 72문과 천광 20개 포대. 약 5조 원. 이라크 천무위 36문과 천광 8개 포대. 약 1조 8천억 원. 이집트 천무위 60문 계약 진행 중. 약 2조 2천억 원. 말레이시아 천무위 36문 계약 완료. 약 1조 3천억 원. 합계 580문의 천무위와 28개 포대의 천광. 계약 금액 합산만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몫은 얼마였습니까? 0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뻔한 물량, 천무위 400문. 가격으로 따지면 2조 4천억 원. 우리가 실제 받은 물량, 0문. 차이, 2조 4천억 원 전액. 우리가 일찍 움직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천광 포대, 20개. 실제 계약. 현재 협의 중이지만 납기 지연 확실 시. 사우디아라비아 대비 지연 기간. 최소 18개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픈 숫자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확보한 현지 생산 라인 협약. 그것은 앞으로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 땅에서 방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중순, 저는 장관에게 불려갔습니다. 장관실은 아부다비 국방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멋진 경관이 오히려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사선으로 내리비쳤습니다. 장관은 제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칼리드,
솔직하게 대답하시오. 한국 무기를 5년 전에 도입할 기회가 있었소? 저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왜 안 했소?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위협 양상이 드론 중심으로 바뀔 것을 미리 읽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피해를 정리해봤소?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손실이었습니다. 놓쳐버린 천무의 조기 도입 기회로 인한 방공 격차. 현재 긴급 대안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 약 2조 1천억 원 예상. 이란 드론 공격 대응을 위해 과도하게 소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충 비용. 약 1조 8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가 확보한 현지 생산 라인을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 비용. 추정 5조 원 이상. 천광 레이저 조기 도입 실패로 인한 방어 격차 기간 동안 추가 소모된 재래식 미사일 비용. 약 8천억 원. 전략적 기회 비용. 중동 최선진 드론 방어, 국가 지위 상실. 국제 방산 협력 흐름에서의 소외. 추정 10조 원 이상. 합계 20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과 기회 비용이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칼리드. 예, 장관님. 우리 국방부 방산획득 팀 전체를 재구성할 계획이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소. 짧은 대화였습니다. 25년 경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줄의 대화로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 하나에 25년이 담겼습니다. 가족 사진들, 표창패 2개, 각국 방산 전시회에서 받은 기념품들, 그리고 책들. 책상 서랍을 비우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받은 한국 제안서였습니다. 천무 시스템과 개발 중인 레이저 방공 기술 소개 자료. 7년 동안 서랍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표지를 펼쳤습니다. 맨 뒤에 박재원 씨가 직접 손으로 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2015년 그 세미나에서도, 2016년 공식 미팅에서도, 2018년 이 제안서에서도 한국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낮춰서 계약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실력을 키웠습니다. 세상이 먼저 그들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외곽의 작은 자택에서 개인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고 야자수 2그루가 서 있습니다. 아내 파티마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줍니다. 급여는 예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마당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읽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는 한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5년 기준 240억 달러 돌파 전망.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진입 예상. 한국 천광 레이저 시스템 중동 5개국 수출 계약 완료. 계약 총액 3조 8천억 원. 이스라엘 방공업체와 한국의 천광 기술 공동 개발 협약 추진 예정. 나토 회원국 8개국 한국 무기 도입 또는 도입 검토 확인. 천광 블록이 2026년 말 개발 완성 예정. 전천 후 운용 가능. 이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브랜드는 과거이고 기술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무기는 수십 년의 실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 수준으로 경쟁합니다. 한국이 2020년대에 만든 무기는 2020년대 기술 수준입니다. 미국이 1990년대에 설계한 기술을 2020년대에도
그대로 파는 것보다 현대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납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6개월 안에 방공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로는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만이 그 시간 안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납기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시절의 납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왔을 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위협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미리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란의 위협을 탄도미사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저렴한 드론으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전략으로. 저는 그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미리 보고 첨광을 개발했습니다. 12년 전부터.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방어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드론을 쓰는 이유는 비용 비대칭 때문입니다. 싸게 공격하고 비싸게 방어하게 만드는 것. 패트리어트로는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첨광 레이저는 그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드론을 전기값으로 잡으면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의미를 잃습니다. 한국은 그 해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기술 이전은 장기적 국가 이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이 계약과 함께 현지 생산 라인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에서 방산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품 하나도 자체 생산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였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한국은 결코 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은 단 한 번도 우리 무기가 최고입니다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제안서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도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그것을 확인해줬습니다. 저는 화려한 포장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담백한 실력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자는 화내지 않습니다. 7년 동안 한국 측 담당자들은 저희 외면을 견뎠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말석에 앉혀졌습니다. 30분만 시간을 내준 미팅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을입니까? 갑입니까?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7가지 깨달음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이것들은 전혀 어려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실력으로 말해라. 위협의 변화를 읽어라.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한국은 그것들을 그냥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큰아이 아흐마드가 물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사막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맑은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국 레이저 무기 뉴스 봤어요? 엄청난 것 같던데. 봤지. 아버지가 국방부에 있을 때 한국 무기 도입 안 했어요? 저는 잠시 차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못 알아봤어.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성능이 안 좋았어요? 아니야. 성능은 충분히 좋았어. 아빠가 선입견이 있었어. 미국 무기, 유럽 무기가 최고라고 너무 굳게 믿었거든. 한국은 그보다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어. 아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무기 사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아버지 판단이 틀렸던 거네요. 응. 틀렸어. 크게.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파티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그 세미나에서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한국 대표단 테이블로 직접 걸어가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제 명함을 직접 줬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둘째, 2018년 박재원 씨가 들고 온 제안서를 서랍에 넣지 않고 장관에게 들고 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셋째, 이란의 드론 전력 확대 추이를 더 일찍 분석했을 것입니다. 탄도미사일만 보지 않고 드론 위협에도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광을 그 해답으로 더 일찍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가장 선진적인 드론 방어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도 하면서 이란의 드론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로 그 기회를 저는 놓쳤습니다. 지금 저는 아부다비 외곽 자택에서 개인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 한 민간 기업 임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 흐름을 분석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드론 위협의 구조, 패트리어트의 한계, 그리고 레이저 대공 무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이야기를 이제 남에게 설명하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천광 레이저 시스템, 중동 6번째 수출 계약 체결 확정. 현재 총 수출 계약 포대 수 48개 포대. 계약 금액 합산 4조 2천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가만히 커피 잔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한국과 먼저 손잡은 나라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폴란드는 천무일을 납품받아 동유럽 최강의 지상군 원거리 타격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도 구축 중이어서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광 레이저로 예멘 드론 공격을 전기값으로 막고 있습니다. 연간 절감하는 방위비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비대칭 드론 전략이 사우디 앞에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지금도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란 드론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참혹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한국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훈 한 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를 외면한 자는 영원히 그 선택을 짊어지고 삽니다. 한국은 무시당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거절당하는 동안에도 약속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게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지금 당장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천무의 물량이 없다면 천광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들에게 드론의 시대에는 드론을 막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패트리어트만 믿고 있다가는 재정 소모전에서 이란에게 집니다. 한국 천광이 그 해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당신들이 7년 동안 우리의 외면을 견디고 묵묵히 기술을 쌓아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무이 천광. 이 이름들이 이제 중동 하늘의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인내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10년간 무시했다가 이란의 드론 공세 앞에 무너진 중동 방공망, 그리고 결국 한국 천광 앞에 무릎 꿇게 된 한 아랍 관료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